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 최고위원도 물론 있죠.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곧 기호가 나올 텐데, 이제 결국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지금까지 단독 출마 내지는 추대 대회가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대비된다. 그래서 이제 흥행성 꽤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이 될 텐데, 그럼 왜 원희룡을 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넣느냐? 그거는 윤심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서 아직도 윤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자, 우선 어제 보면 작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었죠. 인요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혁신이 아직 안 끝났다. 원희룡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서 대통령실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당하고도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분이 당대표가 돼 윤석열 정부의 나머지 3년을 성공적으로 건설적으로 내부 갈등 없이 가는 게 내 소박한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박진호 경기 김포 당협위원장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을 하고 역시 원희룡 팀, 원팀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흔히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받는 사람이 있죠. 이용 전 의원. 대통령실의 정무비서관으로 거론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원희룡 캠프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원희룡 캠프에 출입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나 원희룡 전 장관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다니까 아마 곧 합류를 선언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친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중진 빼고서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윤한홍 이런 사람들, 이런 중진 의원들 빼고 일종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원희룡 팀, 원팀에 합류를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또 하나, 무슨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가 그래서 세미준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미준 회원들이 대부분 다 당원들이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에 당권 주자들이 다 가야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의자 준비된 걸 보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사람의 명찰만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아예 초청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윤상현 의원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어제 오전에 무슨 다른 일정이 미리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고, 나경원 의원은 참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 세미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이 이제 출신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조직지원총괄본부장, 이걸 맡았었고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미준 포럼이라는 거를 어제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당원들의 조직화, 이런 거에는 개인적으로도 일가견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외에서 전부 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친윤계의 최대 외곽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예 한동훈 후보를 초청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적어도 반한이다, 친윤 색채 분명하다, 반한 친윤,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든 몇 가지 예를 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까지 노골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친윤계는 이 외곽의 친윤계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원희룡 전 장관 원팀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봐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당심이든 민심이든 전부 다 한동훈 후보가 월등합니다. 뭐 믿을 건 못 되지만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맞대결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봤더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뭐 이랬는데 물론 절반 정도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중에서는 거의 3대1 정도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물론 이거는 이제 후보 등록을 하기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뭐 여론조사 꽃이니까 좀 믿을 수 없다 쳐도 왜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답변을 했을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이 아니고 여론조사 꽃이라는 걸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끊지 않고 답변을 한다. 끝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친윤계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도 친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또는 친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어찌 보면 널리 홍보해서 그래서 친윤계의 조직력으로 한동훈 후보에 맞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윤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연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단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동훈이 1차에 이길 것이냐. 한동훈이 1등 할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는데 1차는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1차에 이길 것인가? 아니면 2차까지 가면 한동훈이 계속 이길 것인가? 아니면 역전이 될 것인가? 이거를 질문을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금 본산이라고 하는 뭐 국민의힘의 본산이죠. 본진.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는 심지어 최고위원 후보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당대회 후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 아니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뭐 지금 보니까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인데 그러면 원외 대표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도 다 초선 뭐 비례대표 뭐 이런 사람이면 정치는 누가 하느냐.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런데 다 원외 초선 이런 정도의 사람들로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런 정도의 정치력, 저런 정도의 경륜을 가지고 이 험한 더군다나 국회에 가면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인데 어떻게 버틸 것인가. 결국은 민심인데 민심은 여론조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 민심을 파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정치를 오래 한 경륜, 감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선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뭐 과거에 YSDJ가 왜 정치에 관한 뭐 잘한다 또는 뭐 박지원 전 장관이 뭐 정치 구단이다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하겠습니까? 정치는 그만큼 경험과 경륜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 경험 경륜에도 불구하고 미달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도 걱정이 되지만 어찌됐든 전당대회 전에 누가 되느냐. 근데 누가 되든 지금 원외가 되게 생겼다. 대표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친윤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 뭐 민심에서는 뭐 거의 뭐 20%대, 뭐 25, 뭐 요 정도 안팎 갤럽 기준으로 뭐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뭐 60%가 넘습니다. 64,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되면 부정평가 세력만 끌어모아도 한동훈 전 장관이 뭐 반윤까지는 아니어도 비윤 정도의 그런 그 위상을 가지고서 대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여론조사다. 국민의힘 지지자만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대 후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총선 책임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그 어떤 갈등 뭐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질 수는 없는 건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런 질문에 답변을 못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한동훈이 진다 이긴다. 둘 중에 하나 맞죠. 그러나 그런데 굳이 도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을 놓고 배팅을 한다. 51%의 가능성. 이렇게 따지면 저도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를 넘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51%는 된다고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제는 이 당에 거의 레임덕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초반 판세를 보고 결심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 판세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게임이다. 이러면 윤 대통령은 그냥 친윤계는 각자 도생. 나는 뭐 구체적으로 관여 안 한다.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고 초반 판세에서 한동훈 대세론이 좀 흔들렸다. 그게 대략 한 7월 한 초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흔들렸다. 그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그 개입의 가능성은 뭐 이철규,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투입해서 원희룡을 지지하는 거죠. 원팀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현재로서는 친윤계의 일부 손발 이게 원팀으로 합류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반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원희룡 지원 결심을 앞당기는 것일까 아니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그 결심을 유발할까. 뭐 이런 부분은 미지수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그 친윤계 그 손발은 원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